안녕하세요. 보험예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사는 고객한테 고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고 전산으로 등록을 합니다. 고객분들은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치료받은 사실도 대체로 잘 기억을 하시는 편이긴 한데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에 온몸에 삭신이 쑤셔갖고 한의원에 출근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오늘은 어깨, 내일은 허리, 그 다음날은 목, 그 다음날은 무릎, 그 다음날은 전신적인 근육통 등등,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가 된 거예요.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의원은 의료기관이죠. 고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다녀오신 거는 전권 다 고지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고지를 했는데 부담보가 나오면은 빡치시는 거예요. 가입도 제한되고. 5년 이내에 7번 이상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쪼갭니다. 출산 후에 삭신이 쑤셔갖고 한의원을 간 거는 맞는데, 오늘은 허리고 내일은 어깨고 그 다음날은 무릎이고 그 다음날은 등 통증이고 그 다음날은 발목이고 부위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억지로 쪼개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설계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 의무는 설계사를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는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설득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설계사는 전달받은 병력사항을 전산에 올려주고 심사를 보는 단계까지 진행을 도와드리는 일을 할 뿐이지 심사자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설계사들은 그간의 경험을 미루어 딱 짐작을 해볼 때 병력사항을 듣고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예상은 하더라도 고지 의무를 대신 심사를 봐주거나 심사 결과를 내주는 결정권자가 아니죠. 그건 설계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설계사는 전달된 내용을 전산에 대신 기록해주죠. 그리고 심사까지 가는 단계를 도와드리죠. 거기까지일 뿐이에요. 설계사를 절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7번 이상 다녔습니다. 대략 20번 정도. 자, 이걸 억지로 쪼갭니다. 보세요. 20번 당겨온 거는 맞는데요, 어깨는 6번, 허리는 5번, 목은 5번, 종합적인 근육은 4번이에요. 그래서 7번 이상 통원 치료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내용에 대한 속셈은 설계사가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지하지 말고 가입을 하세요.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고지를 안 한다고 해서 설계사가 피해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설계사한테 그 내용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래요? 고지하지 마세요.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게 듣고 싶은 거잖아요. 왜 설계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고지하셔야죠. 설계사는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고지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에 서면으로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청약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구두상으로 설계사한테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청약서 상에 서류 기록으로 남겨라.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고객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과거 기록이 발각되고 고지 위반이 발각되신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설계사한테요? 전혀 없습니다. 고객한테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세요? 설계사를 절대로 설득하지 마세요. 설계사는 설득을 한다고 해서, 설계사가 동조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계사가 동조했다고 치자고요. 그렇죠. 고지 의무 해당 안 되니까 쪼개서 막 병원 다녀왔으니까, 같은 병원에 다녔지만 부위가 다르니까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동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을 했는데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설계사가 이거 고지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구두상으로 설계사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서류상에 서면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내가 사인을 했는데 고지사항이 맞습니다,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고객분들은 청약서상에 사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동의를 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사는 그거를 동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해도 의미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고지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차후에 보험금 지급을 깔끔하게 받으시고 보험 분쟁이 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려면 있는 그대로를 고지하시거나, 아니면 고지 위반의 허점을 활용하시는 거죠. 보험 설계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요, 보험을 활용해서 재테크 하시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몸을 담보로
내 아내의 몸을 담보로, 내 자식의 몸을 담보로, 내 부모의 몸을 담보로 재테크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가입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추천드리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리지도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약이라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지용으로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 해지는 정당하게 고지하고 가입했을 때 나도 정당한 권리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비용에 딱 맞게 타당하게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의 허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그거를 꼭 보시라고요. 그거를 보고 연구를 좀 하시던가요? 공부를 좀 하시던가요?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설계사를 만나시던가요? 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하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능력이 중요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사의 능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좋은 설계사라는 게 뭐겠어요? 좋은 설계사, 고지 위반을 눈 감아주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입니까? 아니죠. 고지 위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아주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입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가능하지도 않고요. 좋은 설계사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있잖아요. 보험에 관련된 정보.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보험에 관련된 정보. 이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충분히 충만한 경험이 있어서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지식적으로.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좋고 말씀드리는 서비스는 돈 주거나 선물 주거나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절하면서 지식적으로 경험치가 충만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설계사. 그게 좋은 설계사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잘하고 고지하세요. 구두상으로 고지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시고요. 설계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고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